제14장 클래시컬 발라드. 이번 곡은 피아노 곡이지만 보컬로도 연주가 가능한 스타일입니다. 제1절에 해당되는 총 24마디의 곡입니다. 선율이 고전적이기에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의 매력이 가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곡의 서드 블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8마디 단위에서 2마디씩 끊으면 기, 승, 전이 되겠죠. 바로 이 앞부분에 긴장 화음이 보이고요. 또 4마디씩 끊으면은 기, 승, 전이 되겠죠. 이 부분은 화성적 긴장 대신에 편성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솔로 바이올린이 등장할 겁니다. 그와 같이 화성 대신에 악기 편성의 변화를 통해서 서드 블락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8씩 끊으면요. 바로 이곳이 세 번째 서드 블락이죠. 이곳에서 윗성부가 아닌 아래 베이스 악기들을 반음 진행시켰습니다. 전체 화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베이스 라인을 과감하게 반음계 진행시켜서 커다란 화성적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서드 블락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항상 큰 서드 블락에는 그 안에 또 하나의 작은 서드 블락을 내포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내장된 서드 블락이죠. 사실은 이곳에서 가장 큰 화성적 긴장이 나타납니다. 자, 완성된 편곡본을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키는 B 마이너입니다. 오케스트라의 기본 2번. 모든 내성부는 단순한 코드의 구성음이 아닌 앞과 뒤 연결이 매끄러운 독립적인 선율 가치를 가진 내성부여야 한다. 즉,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여러 층의 작곡 라인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하고서 1마디에서 9마디를 성부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비올라, 이어서 세컨 바이올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첼로와 퍼스트 바이올린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트링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이런 기본 마인드를 바탕으로 이번 공부가 진행될 겁니다. 일단 드럼이나 일렉 베이스가 없이 오직 스트링 전체 파트만으로 편곡했습니다. 장르 특성상 리듬이 강하게 부각될 필요는 없지만 부드럽고 은은한 리듬이 첨가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더블 베이스는 피치카토를 연주하고 피아노의 왼손이 밀집 코드 리듬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초반부와 중반, 후반의 리듬 패턴이 달라집니다. 곡의 절정에 이르를 때 리듬을 도와주는 하프가 있는데요. 그러나 볼륨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색감용일 뿐입니다. 이런 조용한 오케스트랄 발라드에서 리듬을 맡는 악기는 사실은 하프, 피아노, 더블 베이스 같이 소위 대놓고 리듬 연주하는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바로 보잉 스트링입니다. 이들이 컨트롤 1번, 컨트롤 11번을 통해서 부드러운 곡선적인 리듬을 만들지요. 이 곡선적인 리듬이야말로 바로 이 음악 장르에 어울리는 리듬입니다. 자, 편곡의 개요는요, 전체적으로 피아노가 음량의 중심을 잡아가고 스트링 파트가 이를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스트링이 잠시 사라지는 이런 부분에서도 피아노의 음량은 계속 유지됩니다. 마치 협주곡 비슷한 거죠. 위 스트링은 느린 독립선율, 그러니까 독립진행을 하고요. 아래 스트링들은 근음과 화음을 연주하는 근화음 진행을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서드 블락인 제 18마디에서부터 23마디까지는 첼로와 더블 베이스도 그동안 절제해왔던 근화음 진행에서 벗어나 선율적인 베이스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높은 절정감에 이바지합니다.
이번에는 서드 블락들. 이 곡의 총 20마디에는 약 3개의 서드 블락이 존재합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처리를 했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서드 블락, 이곳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악기 편성 등의 변화는 없고 단순히 세컨드 바이올린의 화음 긴장이 존재하죠. 네, 소위 있는 자산에서 흥미로운 이벤트를 만든 거죠. 두 번째, 중간 서드 블락. 이 부분이죠. 얼핏 보기에는 그 무엇이 발전했다기보다는 비었죠. 사라졌죠, 스트링이. 그러나 일단 많이 있던 사운드가 사라지는 것은 충격이죠. 쇼크예요. 우리도 뭐 100만 명이 있다가 갑자기 한 명도 안 남거나 뭐 몇 명 안 남으면은 약간 썰렁하고 놀랍잖아요. 일종의 편곡적 브레이크죠. 비록 음향적으로는 그렇게 썰렁해지지만은 음악적으로는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하프와 같은 새로운 악기를 투입해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비록 음향은 감소했지만 호기심이라는 심리적 충만을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원래 있는 악기가 다른 주법을 연주하게 합니다. 음색적인 충만을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솔로 바이올린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역시 쇼킹한 거죠. 모든 악기의 개성이 없는 앙상블 연주에서 갑자기 솔로 악기가 연주자의 기량, 개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대비적인 충만감이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편곡 기법을 통해서 제 10마디는 앞의 구성보다 발전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 이에 더 나아가서 피아노 왼손의 리듬 패턴이 바뀝니다. 이어서 가장 큰 서드 블락 18마디 이후입니다. 먼저 솔로 바이올린의 기능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리고 반주 악기인 퍼스트 바이올린 팀이 점차 선율적으로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컨드 바이올린은 디비자입니다. 성부 나누기 합니다. 또 앞에서 잠시 쉬었던 더블 베이스와 첼로가 등장할 겁니다. 이때 이 두 악기의 관계는 앞에서는 화성적 관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후반부 하이라이트에서는 옥타브와 유니준 관계로 바뀝니다. 베이스의 굵직한 라인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 아랫단에도 명확한 감정의 폭발이 형성되었다 이겁니다. 이에 반해 앞부분에서는 선율을 도와주는 배경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22마디는 뒤에 큰 서드블락 구간에 작은 내장 서드블락입니다. 어떤 곡 속의 가장 큰 서드블락에서는 원래 더 작은 폭발을 또 한 번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독립 근화음의 조합. 2절에서는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변화. 우선 가장 큰 서드블락에서 피아노의 선율은 옥타브로 펼쳐집니다. 이때 퍼스트 바이올린이 피아노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변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반부는 장식적인 선율 잠시 하고 끝내죠. 그러나 후반부에는 주선율에 거스르는 제2선율을 뽐냅니다. 이것을 내성부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편곡 초보자들은 화음 쌓기를 하죠. 후반에 더 높은 음역으로 화음 자리를 옮기는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제2선율을 제시할 때 그 음역을 주선율 위로 올리는 것, 이것은 서구 오케스트레이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전법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대 세컨 바이올린의 역할도 퍼스트 바이올린과 어떤 관계이냐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퍼스트 바이올린이 주선율과 싸울 수 있도록 밑에서 빈 음역대를 메꾸려고 디비지합니다. 결국 화성부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컨 바이올린이 구사하는 제22마디의 화성적 긴장은 가장 파워풀한 서드 블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 다음 비올라. 비올라의 역할은 앞부분, 뒷부분의 역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변화가 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올라는 절제의 악기입니다. 앞부분에 비록 이렇게 움직이지만 바이올린 파트가 활발하게 하지 않는 그 움직임을 현재는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파트의 절제지요. 위 파트가 하지 않고 아래 파트가 대선을 연주하는 거예요. 따라서 편성적인 절제인 거죠. 그러나 위 파트들이 활발하게 발전하는 14마디부터는 그들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바뀝니다. 이어서 첼로와 더블 베이스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앞부분은 두 악기가 화성 관계로 부드럽습니다. 이후 첼로와 더블 베이스는 후반에 옥타브 관계를 맺습니다. 베이스의 반음계 진행을 통해서 가장 큰 서드 블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했죠. 따라서 그렇게 큰 역할의 베이스 라인을 모호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악기가 결합을 해서 그 라인을 굵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프. 여러분들 하프 역할이 궁금하셨죠? 잘 들리지 않잖아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케스트라 악기에서 상당히 부가적인 악기거든요. 색감, 리듬이나 화성, 때로는 선율 라인의 색감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프의 볼륨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프는 색감용입니다. 간혹 글리산도, 네, 음악 구성이 바뀌는 부분에 화려한 글리산도로 유명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잠시 볼륨을 올리는 그런 영화음악이나 오케스트라 곡이 많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다지 볼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피아노와 솔로 바이올린과 함께 하프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프야, 너 있었니? 정도의 볼륨만 넣으시면 됩니다.